결정을 하셨다면 미련은 없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첫째로 은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은퇴 후 생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직서 내는 날, 네 번째는 마지막 출근 날, 다섯 번째 2년과도 마지막, 여섯 번째 마무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으로 58이 되는 해에 이르니까 동기들도 대부분 은퇴하고 외롭습니다. 말 붙일 사람들도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허송세월 하면은 은퇴 생활 진입만 늦어져서 은퇴 생활에서도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기회에 명퇴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없이 다 챙겨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목돈이 필요할 시기인데 그 목돈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금전적인 이유를 빼면은 변화를 기대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의 그 변화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변화에 대해서 별도 언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생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 대책은 생활비 대책이죠. 결국은 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월 130만 원으로 잡고 아파트 전세를 대신에 월세로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0만 원 정도 하면은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4년간은 250만 원이 되고 5년 차가 되면은 62세로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때 되면은 또 금액이 국민연금에 한 140만 원을 추가하면 390만 원이 돼서 뭐 생활이 뭐 넉넉한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년 차가 되게 되면은 이제 5년 동안 받았던 저축연금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국민연금 140만 원과 집세 120만 원 하면은 260만 원이 되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은퇴 후에 그 생활비를 추산해 보니까 주거비 부분이 뭐 관리비 쪽으로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 식비가 한 6, 7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합치면은 한 100만 원 수준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죠. 그러나 은퇴 생활이 풍족하게 하려면 한이 없죠. 기본 생활만 되면은 되니까요. 단 여기에서 여행 및 부조금에 대해서 최소 생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여행을 올 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철마다 4번씩 뭐 벌써 10번도 넘게 다니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 여행 경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은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은 30대 이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한 200권 이상의 그 은퇴 관련 서적을 읽어봤는데요. 은퇴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경우에 나온 책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0대 이후에 60대 한 일들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대답은 은퇴 여행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 해외 여행이고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는 여명이 한 70세나 70한 4, 5세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그 연령을 넘어서 80세, 85세, 90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은퇴 후에 여행을 자제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를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조금인데요. 이 부조금은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조사항은 남에 의해서 청구되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막을 도리도 없고 줄일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참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딱 창문 닫고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 생활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살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편에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직서 내는 날의 기분이 어땠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임금 피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퇴직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뭐 동요하거나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뭐 담담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터넷망에다가 은퇴의 변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퇴의 변 내용은 용기를 가져라. 은퇴 후에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줄거리로 올렸습니다. 이날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사직서를 쓰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묘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딱 서식을 출력해서 이름을 쓰고 서명을 싹 하는데 이 서명할 때 그 기분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의 로망스가 뭡니까? 직장이나 조직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직장이나 조직을 버리는 이게 로망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날 비로소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탁 들어서니 어제까지 사용하던 사무기기나 이 직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새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PC를 켜려고 암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는데 이게 딱 락을 거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출근하는 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문서라도 한번 볼까 해서 열렸고 하던 거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완전 외부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사무실에 갔을 때 통제구역 같은 데 가면 외부인 출입 금지 이거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이 PC가 락을 딱 걸어놨을 때입니다. 아, 이제야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걸 먹고 직원들한테 잘 있으라고 악수를 하는데 잠시 이 고통이 시큰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3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그게 대단하거나 뭐 굉장한 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니까 사실 직장만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 직장으로 인해서 또는 사회생활로 인해서 맺어졌던 많은 인연들과도 마지막을 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퇴하기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사무실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은퇴하기 1년 전에 그런 부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떤 사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인연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여러 관계를 맺지를 않고 홀로 생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 생활은 끝인가 하지만은 끝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은퇴 결정이 아마도 재테크의 일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보시고 이득이 된다면 결정을 하십시오. 큰 손해가 된다면 보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생계대책은 꼭 세우시고 사직서를 쓰셔야 됩니다. 생계대책을 세우되 플랜 B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은퇴 결정을 하셨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 미련을 둬봐야 사람만 이상해집니다. 미련 없이 떠나서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직장을 나오지만 내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고, 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가는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실 거죠? 다음 공유로 여러 친구분들도 좀 초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퇴 첫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